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2월 15일 지금 시간은요. 오후 12시 59분이고요. 주말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주말에는 주말 스페셜 방송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제가 그 시간도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페셜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주말 방송이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그 국회에서요.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저는 어제 그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여의도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가 있었었고요. 그 광화문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었어요. 저는 어느 쪽에 갔다 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반대하는 쪽에 갔다 왔고요. 또 그리고 아무래도 그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이제 보수 쪽이다 보니까 연령대가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모인다 이런 그런 좀 편견 같은 그런 시각들이 있어서 어제 사실은 일부러 나가면서 모자도 쓰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냥 40대 50대 세대들도 이런 그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혀 가리지 않고 갔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고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 정도 되니까 무력하게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좀 허탈함을 느끼면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어제 이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요, 보통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 신문 언론들이 박근혜 탄핵 때도 좀 그 탄핵을 주도하고, 어떻게 보면 일단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기존 정권보다는, 그걸 비판하는 입장에서 그 새로 들어설 정권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언론이 좀 불공평하고 또 불공정한 그런 그 보도를 많이 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계엄령 선포로 이 국면에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언론들이 좀 형평성이 없는 보도들이 많이 되고 있다. 마치 탄핵이 기정사실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또는 내란죄가 정말 내란을 자행한 것인 것처럼 그런 시각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그 보도의 불공평성, 불형평성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어제 그 광화문에 제가 보기로는 광화문에 더 많이 집결을 한 것 같아요. 더 굉장히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광화문 그 하늘 쪽으로 그 드론이 계속 지나가면서 그 촬영을 해서 다행히 그 몇 개 언론사에서는 그 일방적으로 저쪽 여의도 집회만 보도를 해주지 않고 이 광화문 집회도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두 가지 사진을 동시에 비교를 해주면서 보도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참여를 하는 것들이 비단 그 정치를 어느 쪽을 지지하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언론에 있어서의 어떤 공평성 이런 것들을 그 개선시키는 이런 측면에서도 어, 그 작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방관자적 입장에서 또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누가 대통령 하든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을 개, 돼지, 가재, 붕어 뭐 이런 개구리 이런 걸로 보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선동을 통해서 그런 그 눈가림을 통해서 잘못된 호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잘못 이끌기도 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그 쓰레기통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쓰레기통이 반절 정도 뚜껑이 열려 있을 때 한 저기 1m, 1.5m 정도의 어떤 휴지라든지 쓰레기 아니면 그 종이컵 같은 거를 버리려고 이렇게 버리려고 가다가 보통은 이 쓰레기 앞까지 안 가고 한 1m 정도 남아 있으면은 저기 열려 있는 틈으로 그 쓰레기가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끔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슝 하고 이 쓰레기통을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쓰레기가 툭 바닥에 떨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뒷면으로 쓰레기가 그 쓰레기통의 뒷면으로 떨어지기도 하지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통 어떤 생각을 하죠? 에이, 왜 쓰레기가 또 내 맘대로 안 되네.
그냥 좀 편하게 던져 가지고 넣어 보려고 했더니 결국에는 가서 허리를 굽혀서 다시 집어서 넣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구나.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쓰레기통 뒷면으로 떨어진 그 쓰레기를 주우려고 이렇게 쓰레기통을 치워 보니까 그 뒤에 또 다른 쓰레기가 하나가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요? '아 잘됐다.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까지 발견을 해서 더 깨끗하게 환경을 치울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가끔 많이 있어요. 청소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의도처럼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으로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히려 번거로운 상황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잘됐다.' 이렇게 그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경우도 증시에서도 있고 정치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증시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증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증시 열차 이렇게 제목을 잡아 봤는데요. 그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엄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었죠? 제가 이제 좀 선동이라는 말을 썼죠. 선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을 못하고 폭락을 하는 지난주에 폭락 사태가 있었었죠. 자, 그래서 이 계엄과 선동으로 인해서 폭락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폭락이라고 하는 굉장히 불편한 그 상황이 전개가 됐죠. 굉장히 왜냐면 두렵잖아요. 주가가 폭락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이 폭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것이죠? 오히려 반대 매매가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반대 매매가 그 개인들 투매 패닉셀에 의해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타나게 됐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의도치 않은 이 계엄과 선동 이 정치 이슈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대거 나타나게 되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반대 매매는 오히려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물량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 증시에서 무거운 물량들을 개인들이 크게 손절을 함으로써 물량들을 확보를 하고 시장 자체가 가벼워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가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9.11 테러가 굉장히 그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증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IT 거품이 빨리 제거가 되면서 대세 상승으로 지금 얼마나 미국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대세 상승으로 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증시에 있어서는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때 완전하게 조정이 거품이 제거되면서 새로운 역사를 지어가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기치 않았던 계엄과 이 탄핵 국면, 내란죄 뭐 이런 불안감 조성, 선동 정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의도된 건 아니었지만 어떤 개인들의 패닉 심리에 의해서 반대 매매가 대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가벼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연속 3-4일 동안 계속해서 반등을 하게 됐고 지금 상황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500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 이렇게 되겠죠. 700 마디지수를 이제 돌파를 다시 하냐 못하냐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는 이런 흐름이 계엄발 증시 열차의 흐름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 마디지수 저항을 돌파를 하냐. 그런데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반대 매매 이후에 이 급반등의 배경은 가벼워졌다라고 했죠. 제가 가벼워짐이라는 거는 매물대가 반대 매매로서 많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증시가 가벼워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힘있게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제 마디 지수의 저항이 임박했지만 그래서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다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그 저항 2,500, 700 저항을 돌파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다음 주 이후에 시장을 전망을 해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런 배경이 된 거는요. 이번에 이 계엄이라든지 이 선동에 의해서 2,400이 다시 붕괴되고 그랬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한국 주식의 그 펀더멘탈, 그리고 한국 증시의 그 모든 악재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싸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걸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리 그 주가가 다시 눌려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12월 달, 지금 이제 12월 달 어, 배당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있을 거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주에 굉장히 이런 혼란과 폭락 사태를 겪었음에도 주가는 금세 정 그 이 계엄이 발동되기, 그 정치적인 그 악재가 나오기 이전 수준까지는 거의 근접 다시 회복이 된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요. 그 키워드 두 개를 가지고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치적으로 탄핵 가결이 됐는데요. 저는 그 탄핵을 반대하지만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탄핵이 소추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판결하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파면을 당할 수도 있고, 이거 이제 몇 달 후에 결정이 나는 건데, 이제 몇 달 후라는 그 몇 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제 증시가 어떻게 되냐. 근데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몇 달 동안 이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서 불안감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불안감. 이게 이제 나중에 헌재에서 발표할 무렵에는 또 다시 좀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요동이 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 정치 악재로서의 이 탄핵 가결은 다음 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손발을 묶어 놓음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들이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설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설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그 경제 안정책, 또 이거는 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증시 부양, 이런 것들을 앞다퉈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려앉게 만든 다음에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자기들이 잘한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거죠. 이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틈을 타고 오히려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정치력 같은 거,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정책력 같은 거를 앞다퉈서 그 정치인들이 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탄핵 가결이요.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탄핵을 찬성하진 않아요. 아무리 주가가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잘못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탄하는 그 정치인이 대통령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은 정말 1도 없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저의 정치적인 생각하고 이 증시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좀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가 이제 정치 이슈가 소강 상태로 들어감으로 인해서요. 일단은 이제 증시가 본연적으로 미국의 증시, 글로벌 증시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변수들, 그런 뉴스들에 좀 예민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에 이제 다음 주에 아마 17일인가 그럴 거예요. 17일, 18일 뭐 화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FOMC의 금리 인하 9월 달에 0.5%포인트, 그리고 11월 달에 0.25%포인트, 합해서 0.75%포인트가 인하가 됐잖아요. 근데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12월 달에 지금 예상으로 보면은 0.25%포인트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고, 뭐 이제 저도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본질적으로 이제 FOMC의 금리 인하의 영향력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그 무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듯,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 9월 달이라든지 뭐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 FOMC의 그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 스피드를 가지고 있냐,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있냐, 어느 정도 어떤 그 가속성을 가지고 있냐, 어느 정도 어떤 그 관성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의 큰 변수가 됐지만 일단 지금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파월이 얘기했다시피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지금은 이 금리나 이슈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금리 인하는 일단 9월 달에 해 줬고 11월 달에 해 줬고 또 12월 달에 해 주는데, 이 금리 인하를 해 주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강하다. 금리 인하를 해 줘야만 미국 증시가 강하다. 이런 분위기는 점점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보다는 지금 미국 증시가 강한 거는 얼마 전에 그 파월도 공언을 했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너무 좋다, 이 측면. 미국 증시 경제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측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니까 트럼프의 그 정책 관련된 그런 그 아메리칸 온리, 아메리칸 퍼스트 이런 정책들의 유효성으로 인해서 그게 긍정적으로 증시에서 받아들여지니까 미국 증시는 그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FOMC 0.25% 포인트, 이게 금리 인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걸로 인한 변동성은 별로 클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추후에 그 FOMC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냐,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너무 강하다, 예상외로 너무 강하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1월 달까지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아니라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 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관세를 올리면은 미국의 그 국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의 물가가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부분은 이 금리를 내리는 거하고는 상충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라든지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좀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은 금리는 다시 내리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금리 인하 정책이 1월 달에 이제 그 트럼프의 정책과 충돌하면서 그때 가서는 오히려 다시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 12월 다음 주 금리 인하, 미국 FOMC하고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 변수에 의해서 크게 영향받는 장세는 아닐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쓰레기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그 증시에서도 아까 그렇게 증시에도 해석할 수가 있었지만, 쓰레기를 이 안에다가 넣으려고 딱 던졌는데 밖으로 떨어져서 쓰레기통을 치워보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또 있더라. 그래서 한 번에 치울 수가 있더라. 이번에 그 대통령의 어제 그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서 좀 편하게 가지 못하겠구나. 또 헌재 판단까지 또 받아보고 헌재에서 다툼이 있어야 되겠구나. 대통령도 또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또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마치 쓰레기가 쉽게 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제 그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그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구나, 누가 선동 정치를 하고 있구나, 누가 얍삽한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밖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제대로 치우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강압적으로 투표하지 마세요, 부결시키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왕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 상태에서 헌재에 가서 떳떳하게 이거는 내란죄가 아닙니다,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선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그 법에 떳떳한 판단을 받고 컴백할 수 있다라면은 오히려 그 한국, 그리고
그 이후에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컴백을 한 다음에 그래도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수로 인해서 그 국 국민들에게 좀 불편을 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는 내 임기를 4 년으로 줄이고 개헌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어 이 산재해 있는 여러 쓰레기들을 처리하면서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좋은 정치의 오히려 정치 역사의 어떤 큰 계기로 남을 수도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증시 상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